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2차전지와 전고체 배터리의 미래, 그리고 469 원통형 배터리 현재 기술적 현실과 시장 전망,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 아카데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주가가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상승은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승 배경에는 투자 심리가 오히려 큰 역할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불안감, 특히 어떤 그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BMS 시스템, 그리고 소화 장치의 발전,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전기차의 안정성을 어떻게 좀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투자처도 그쪽으로 이제 좀 포커싱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해서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관련 부분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또 좋은 그 성과를 보였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9%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테마였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명확한 테마를 파악을 하고 이제 이 국내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하는 걸로 좀 나아가는 그런 하루였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주식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는 상대적으로 편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거의 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페널티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뭐냐면 바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거를 지켜보는 고통이에요. 반면에 단기 투자를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단기 투자는 장기 투자만큼이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예, 어려움이 있다. 매일매일의 분석과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의 모든 이슈와 흐름을 다 감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예측과 대응, 분석 모두가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은 장기 투자가 더 낫다, 단기 투자가 더 낫다에 대한 답을 사실상 찾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아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한 전략을 얼마나 신뢰하고, 해당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전략을 얼마나 철저하게 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과도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또 이 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좀 잘 감지할 것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저도 이제 100%다 예측을 하고 100%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커뮤니티 신청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최상단 댓글에 클릭하시면 바로 커뮤니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가족방 정보방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해당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제가 직접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커뮤니티 내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디테일한 그런 또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고체도 제가 아는 부분 그리고 전문가분과 이제 대화를 나눠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도움이 되시면 소중한 손길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찬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많은 댓글, 좋아요, 응원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이 고체 전해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조금 상승세가 또 부추겨졌어요. 고체 전해질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이 가진 여러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죠.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액체 전해질이 사용이 되죠. 그러나 이 액체 전해질은 발화 위험이 좀 높고 충전 시간이 좀 이 전고체에 비해서 길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체 전해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이 짧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러한 고체 전해질 기술 개발에 이제 앞장을 서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 고체 전해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산 여러 가지 생산 품목에서도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분자량 조절제 분야에서도 국내 유일한 생산 업체라고 이제 어필이 되어 있고 분자량 조절제는 폴리머 합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죠. 폴리머의 사슬 길이와 분자량을 조절을 해서 강도, 점도, 용융, 온도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물성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첨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구매에 약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고체 전해질의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할 그런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온산 공장의 황화리튬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 라인은 연간 40톤의 황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이거를 위해서 1차로 210억 원 그리고 2차로 180억 원 총 390억 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된 황화리튬 샘플이 고객사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성능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황화리튬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삼원계 배터리의 여러분 핵심 물질이잖아요. 기존 이 배터리의 이전제 황화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20년부터 황화리튬 연구 개발 R&D를 시작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좀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요. 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앞서 MOU 등으로 협력에 나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BM 등의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에 전달돼서 시험 테스트 중이다. 황화리튬이 에코프로 BM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이제 2022년도에 이수화학이 그 황화리튬 개발 업무 협약에 MOU를 체결을 했고 고체 전해질 공급 체계 구축에 또 합의를 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준비 중인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황화리튬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재료부터 고체 전해질까지 이어지는 공급 체인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들 2027년부터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나오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 뭐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뭐 금양이나 뭐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2차 전지 끝났다고 전기차도 심지어 전기차도 끝났다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2000지 배터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2000지 전고체 배터리를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삼성 SDI가 2027년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SK온이 2029년, LG에너지솔루션이 2030년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제품으로 낙점을 하고, 소재 회사들도 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이 이러한 그 세상의 어떤 흐름의 일환이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중요한 그런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외에도 뭐 오늘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크 머티리얼스, 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경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죠. 포스코 그룹도 황화리튬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이처럼 여러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원재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함께 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도를 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이 부분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자세한 부분은 움직임을 주목을 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다가온다. 국내 2000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2000지는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은 국내 2000지 시장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죠. 상용화 시에 기존 2000지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올 것인가? 자, 보면 이 전고체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제공을 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등에서 이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기상조예요. 시기상조고, 상용화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이런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특히 이 고체 전해질의 비용, 전해질의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뭐 제조 공정의 복잡성도 또 있죠. 복잡성도 있고, 그리고 또 생산 그 수율,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대규모 상용화는 정말 빠르면 2027, 8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특히 금양의 원통형 배터리가 또 게임 체인저로 또 다가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시장 구조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금양에서 추진하는 2170 그리고 469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은 향후 수년간 여러분들 2000지 시장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된다, 마치 그렇게 이제 뭐 곧 올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지나야 이제 이 저가형 그 전기차에 탑재가 될까 말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래서 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집중해온 일부 기업들이 시장 축소에 직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서 이들 기업은 기술 전환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아무튼간 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면 좋은 거니까,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R&D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뭐 이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 국내 2000지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영상 방송 지금 말씀드리기 시작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번 상승은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그 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양 종목 토론 게시판 제가 정말 이거는 보기 싫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저희 커뮤니티 내 가족분 한 분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금양의 2170 469 원통형 배터리 생산 이게 된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고 정말 완성차 업체에서도 많이 러브콜이 들어올 것 같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가까워지는데 이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선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지금 뭐 오픈이 됐습니까? 완벽하게 469의 성능 2170 아무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예상하는 것은 2170과 469 원통형 배터리는 각각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 모델 3였나요? 예, 주요 전기차에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469 배터리 이 차세대 전기차 ESS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생산 효율성과 드림 팩토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안정성, 그 다음에 충전 속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전기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한참 남았습니다만 상용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차세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용화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특히 고체 전해질의 비용,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제조 공정의 복잡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수율, 전고체 배터리의 대규모 상용화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 시점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원통형 배터리가 주류를 이루는 시장 구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양이 추진하는 2170, 469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은 향후 몇 년간 2차전지 시장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분명히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언론에서 보도된 이유는 보통 주가가 많이 또 떨어지잖아요. 이 전고체 쪽, 또 화재 쪽,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화재 이슈 터지고 2차전지 누르고 그 다음에 전고체 이슈 또 터질 것이다. 전고체 레이크 머티리얼스도 실제로 제가 한참 전에 계속 제공을 해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스에 투자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체 전해질의 제조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지금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생산 비용이 또 매우 높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대규모 상용화는 아주 큰 숙제입니다. 상용화 자체도 숙제인데 대규모 상용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적인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해요. 이건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통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체 전해질이랑 전극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저항 문제가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수명에 대한 그 또 문제와 또 접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하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접촉 저항, 뭐 배터리 충방전 효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여러분들 시기상조예요. 예, 그건 걱정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지금 뭐 2000지 3원계 배터리, 이 단결적 양극재 배터리도 지금 상용화가 제대로 불붙지도 않았는데 전고체 배터리 벌써부터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구가 아니라 뭡니까? 기계적 그 내구성. 예.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극 부피 변화가 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균열이 또 배터리 성능 저하, 수명 단축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번 또 화재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배터리는 그냥 이 세상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한참 걸릴 거예요. 하지만 뭐 삼성이나 SK온, 뭐 LG 다 해낼 겁니다. 거기에서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미래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관점을 잡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항상 그렇게 좀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이렇게 전고체와 지금 비교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예. 이미 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전 세계적으로 아마 포커스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금양에서. 그래서 469 원통형 단결재 양극재 배터리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는 기술이고 실질적인 상용화가 눈앞에 있죠. 그리고 또 높은 에너지 밀도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단결적 양극재는 높은 내구성, 안정성을 또 다른 쪽에서 이제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배터리가 특히 전기차와 같은 이제 뭐 전기차 ESS 저장 시스템, 뭐 대규모 응용 분야에서 높은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일각에서는 2027년에 상용화, 2028년에 상용화,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용화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2027년도에 상용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3년 남았어. 3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네? 전고체 배터리. 대기업에서 이거를 2차전지를 왜 지금 개발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2차전지에 포함되는 그 대표적인 배터리들이, 여러분들 그 안 좋게 얘기하시는 그 안티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배터리,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해갖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니켈 수소 배터리, 뭐 니켈 카드뮴 배터리, 납산 배터리, 니켈 아연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2차전지예요, 여러분들. 충전 가능한 배터리,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한 종류로 각각 배터리 기술이 특정 응용 분야에 맞게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 2차전지랑 전고체 배터리가 맞짱을 뜬다, 전쟁이다, 2차전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다 2차전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2차전지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2차전지가 충전과 방전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 역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차전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함께 소통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받아 보시고 싶으시면 많은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양에서 SM랩과 함께 개발 중인 이 배터리도 단결적 양극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축의 3원계 배터리죠. 3원계 배터리의 종류에 속하고, 기존에 이제 다결적 양극재와 비교해갖고 구조적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전자이동 경로의 효율성이 더 높고, 이런 모든 그런 성능이 다 높습니다. 3원계 NCMA 이 배터리 양극재로 이제 사용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니켈, 코발트, 망간, 또 알루미늄.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전고체 이 배터리와 또 NCM 그 2차전지, 우리 3원계 배터리, 3원계 배터리는 완전히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경쟁 구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두 기술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랑 응용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3원계 배터리는 뭐 전기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뭐 이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로봇 뭐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될 것이고, 3원계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생산 공정과 공급망이 확립이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주요 시장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높은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꿈의 배터리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수년, 많게는 또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초기에 또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급 전기차 또는 뭐 항공기, 뭐 선박, 좀 이제 특정 고성능 응용 분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바로 전기차에 탑재될 가능성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과연?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 적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원계 배터리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계속 이제 비용 절감을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는 향후 뭐 10년, 20년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은 우리 자녀 세대의 응용 분야로 확대될 수는 있지만, 기술적 과제와 비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즉시 대체되기보다는 고성능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늘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과 이슈들을 잘 접목을 하게 해서, 어떤 분이 또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재 사건에 갖고 BMS 시스템 관련 그 주식 종목들, 기업들 주목하라.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 전고체로 넘어간다. 아니나 다릅니까? 거의 뭐 투기 시장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또 옳은 말 또 했더라고요. 전기차 안전 BMS 알림부터 시작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금양 이천지 맞나, 이 회사 지금 배터리 특허가 고작 4건이다 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사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일단 그 금양의 특허 수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적다는 점은 사실이죠.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뭐 금양이 현재 보유한 배터리 관련 특허는 4건에 불과하고,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그 대형 기업들이 보유한 수만 건의 특허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금양이 2차전지 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특허와 금양의 현안을 지금 비교를 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금양의 호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대기업과 벌써부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양이 자금 조달하는 카펙스 투자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또 하는데, 물론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2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생산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금양은 이 부분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 확보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과정이고 금양은 이미 지금 꼴대앞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왔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했고 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죠.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사용료 관련해서도 이제 특허 사용료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대형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피하기 어렵죠. 만약에 이 내용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대형 기업들에서 그 조치를 취하면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금양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리고 금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주주분들은. 2차 전지 산업에서 대부분의 신생 기업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과제예요, 이거는.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관계자분이. 자체적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을 해서 특허 사용료 문제를 최소화하겠죠.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무가내도 이 대형 기업과 아직 그 대기업들과 2차전지 매출도 없는 금양을 지금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만 건과 네 건을 비교하는 이런 비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오는 다 이게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2170과 469 배터리가 이제 곧 양산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비판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고 기업에서도 뭐 그 해명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작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산업혁명 패러다임입니다. 언제까지 대기업만 계속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금양이 이러한 기술적 도전을 극복을 하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성공을 거머쥐면은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향후 2년, 3년, 4년, 5년 뒤에 여러분들 지켜보면은 아마 웃음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금양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 자체들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그 기업들 말고 한미반도체나 금양 이런 기업들 말고 또 다른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신생 기업들,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과정은 언제나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일을 할 때, 직면할 때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양이 2차전지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그 하프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앞으로 이루어낼지 2차전지 대규모 드림팩토리 완공, 그 다음에 뭐 SM랩 상장 관련해서도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광산 관련 매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으면 소중한 손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인출증 기기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닉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